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N년차 정신건강간호사 배꼽 싸이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의학용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A, B, C 순서대로 의학용어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오늘은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 먼저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및 중독 과정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 음주자의 35%는 술을 마신 저녁에 대해 기억을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일시적 선행, 기억 상실의 에피소드인 일시적 기억 상실, 블랙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면에 또한 단기간에 단계 변화에 깊은 수면의 부족을 유발하여 수면 패턴을 깨뜨릴 수 있고요. 동시에 알코올로 인해 수면 초기의 급속 안구 운동 수면, 렘, 즉 꿈 수면이 약화되어서 수면 후기에 생생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꿈 자체를 꾸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은 인두의 근육을 이완시켜 코를 골게 하거나 수면 무호흡 이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그리고 무호흡은 60세 이상의 남자 알코올 중독자의 75%에서 많이들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코올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 진짜 너무나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가지로는 물질 사용 장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용과 의존, 이렇게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고 싶으신데, 남용 같은 경우는 abuse, 남용, abuse, 남용, abuse, 의존, dependence, 의존, 무엇에 의존하다, dependence.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남용 같은 경우는 WHO의 정의에서 의학적인 사용과는 상관없이 약물을 지속적으로 또는 빈번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약물을 지속적으로 또는 빈번히 사용하는 것이 남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이 12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물질의 사용의 양상으로 첫 번째, 거듭되는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직장, 학교, 집에서의 주요 역할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되풀이되는 결석, 정직, 정학, 혹은 학교로부터의 제명, 가족들로부터의 태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신체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거듭되는 물질 사용. 예를 들면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운전을 하거나 기계를 조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물질과 관련된 거듭된 법적 문제. 예를 들면 물질과 관련돼서 난폭한 행동으로 인한 체포,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체포,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체포. 마지막 네 번째, 물질의 영향이 원인이 되거나 이로 인해 악화되어 반복적으로 사회적인 혹은 대인관계의 문제가 발생됨에도,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물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독이나 육체적으로 이런 결과에 대한 막 배우자의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은 의존, 디펜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펜던스 같은 경우 첫 번째로는 신체적 의존, 두 번째로는 심리적 의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체적 의존 같은 경우는 생리적 변화로 생긴 금단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심리적 의존, 계속 사용으로 긴장과 감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의존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남용처럼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 다음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에 의해서 발현이 되고 같은 기간 동안 어느 때라도 발생되는 물질 사용의 부적응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대요. 첫 번째 내성, 두 번째 금단, 그 세 번째 의도보다 더 많은 양이 사용되거나 장기간의 사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성은 말 그대로 내성, 흥분을 원하는 내성 같은 경우 흥분을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물질의 현저한 양적 증가를 요구할 때, 그리고 물질을 동일한 양으로 계속 사용할 때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를 갖다가 내성이 생겼어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금단. 금단 같은 경우는요, 물질에 대한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 금단 증상을 완화시켜주거나 회피하도록 동일한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금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도보다 더 많은 양이 사용되거나 장기간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물질이 종종 의도되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되거나 또는 장기간 사용될 때, 이게 결국은 의존일 수 있어요. 다음은 물질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욕구가 있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많은 의사들을 방문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해서라도 그것을 본인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물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활동, 뭐 줄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효과로 인해 회복하는데 필요한 활동이 많은 시간이 소모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 여섯 번째는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직업, 휴식 활동들이 물질 사용 때문에 완전 단념이 돼요. 단념이 되거나 감소가 될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네 번째,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속적이거나 재발되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문제를 가진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물질 사용이 지속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가진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사용이 지속된다 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예는 예를 들어 코카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우울증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 코카인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알코올 섭취에 의해서 위궤양이 더 악화가 돼,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겨우겨우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에 대해서 한 걸음 나은 것